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순환신경망은 아니고, 순환신경망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이그젬플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DNN도 찔끔 남겨놓고, CNN도 뭔가 이제 내용을 찔끔 남겨놨는데, 이 순환신경망을 좀 제가, 요번 학기에는 깊게 다루고 싶어갖고, 깊게 다룬다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옛날에 했던 것보다, 그래서 진도로 많이 좀 당겼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CNN은 거의 다 했는데 생략한 부분이 뭐 스트라이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컨볼루션을 이제 이동할 때 우리 이제 보통은 한 칸씩 이동했는데 그게 뭐 두 칸씩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옵션을 준다든가 두 칸씩 이동하면은 이미지가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축소가 되겠죠. 하여튼 이제 그러한 옵션들이 있는데 그 짜잘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것들은 좀 가감하게 생략을 하고 제가 시간이 되면 다루겠습니다. DNN에 다루지 못한 것은 이제 역전파를 다루지 못했었는데, 그거는 원래 순환신경만 전에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용이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아마 순환신경망 하는 도중에 섞어갖고 역전파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환신경망에서 역전파나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좀 이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필요한 함수들을 몇 개 미리 선언을 해놨는데, 그 F라는 함수를 일단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하고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그 10H라는, 그러니까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의 이제 일종인데, 시그모이드하고 소프트맥스는 이제 어떤 동작인지 알 거고, 어, 10H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네요. 그렇죠? 근데 뭔가 조금 다른데 시그모이드는 0부터 1 사이로 가는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이제 떨어지죠. 그렇죠? 요 차이밖에 없는 함수입니다. 아무튼 이제 요 이제 세 개의 함수, 그 다음에 F라는 거는 제가 그냥 이거 구현의 좀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건데 텍스트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 갖고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뭐 A, B, A, B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올 텐데 이거를 이제 뭐 0, 1, 0, 1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좀 분석하기 쉬운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는 함수를 미리 구현을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순서형 자료, 그러니까 어떠한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떠한 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있는 뭐 값이나 아니면 뭐 단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문제를 이제 다뤄볼 건데, 그 아마 이제 오버뷰에서 대충 훑어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소설을 쓰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일단 밀어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규칙을 찾아서 뭐 그 다음 텍스트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우선 간단한 예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A, B라는 거는 이제 스트링이고 요거를 이제 리스트화 시키면은 이렇게 어, 길이가 2인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첫 번째는 A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이제 B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한 100개 정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이 만든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txt라고 그냥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txt에서 이제 처음 10개의 원소만 뽑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제 되게 단순한 문자예요. 이제 A 다음에 B가 나오고, 그 다음 B 다음에 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B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쭉 보다가, A, B, A, B, A야. 그럼 다음이 뭐야? 라고 물으면 아마 B가 되겠죠. A, B, A, B, A, B야. 그럼 그 다음 뭐지? 라고 물으면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건데, X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그 txtx라는 거는 이 txt가 랭스가 200이겠지, 그렇죠? 200인데 이 txt에서 이 처음부터 마지막 원소를 이제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뽑아갖고 txt x를 쓰고 첫 원소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txt y라는 애는 얘가 이제 첫 번째 원소잖아요. 얘가 두 번째 원소고 두 번째 원소부터 끝까지 이제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txty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txtx하고 txty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있구나. txtx의 이제 0 같은 경우는 a가 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txty의 0은 b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들어오면은 y는 B가 나온다. 그러니까 X가 입력이라고 생각하고 네트워크에 Y가 네트워크 출력이라고 생각하면은 네트워크 입력으로 A가 들어오게 되면은 B를 뱉어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입력으로 B가 들어오게 되면은 A를 뱉어내고 다시 네트워크 입력으로 A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B를 뱉어내게 되고 이러한 구조를 학습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이러한 구조를 이제 학습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A, B, A, B, A, B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뭔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게 편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위해 가지고 이제 F라는 함수를 정했는데 F는 제가 이제 방금 정한 이런 txt 이 txt하고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A를 뭘로 넣어주고 A를 뭐 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뭐 B는 뭐 777로 하겠다. 실제로 이렇게 매핑할 리는 없겠죠. 보통 1로 하겠지만 그냥 그 다음에 txt에다가 이 매핑을 딕셔너리 형태로 된 애를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면은 이제 원래 이제 txt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ab ab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에 이제 0, 777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를 만약에 뭐 마이너스 22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딕셔너리 이용한 건데 요것도 혹시 힘들어 하실까봐 그냥 미리 구현을 제가 해놨습니다. 저거는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F에다가 txtx라는 거를 이제 변환을 시킬 거고 내가 이제 매핑 규칙을 A는 이제 0, 그 다음에 B는 이제 1로 매핑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무튼 실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0101 이렇게 되고 얘를 하면은 이제 1010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플롯으로 일단 바꿔주고 텐소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X 텐소로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를 이제 뭐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이제 플롯으로 바뀌게 되겠지. 아니면은 이렇게 플롯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y라고 할 텐데 그러면 x하고 y를 한 이제 처음 5개 정도만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x가 0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a라는 의미고 1이라는 거는 b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꿔버렸으니까. 그럼 x가 이제 0이 들어가면은 y는 1이 나와야 되고 x가 1이 들어가면은 y는 0이 나와야 되고 이제 이러한 구조를 학습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 네트워크에 이제 x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y랑 비슷한지 뭐 이런 것들을 적당한 로스로 정의해 가지고 체크한 다음에 학습을 하면은 되겠죠. 그럼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넣기 위해 가지고 쉐입을 좀 통일을 해주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길이가 n인 벡터였는데 이렇게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길이가 이제 n 곱하기 1인 그 매트릭스 혹은 콜럼 벡터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x가 이제 이렇게 되고 y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이제 설정을 할 건데 왜 이게 더 긴 거 같지? 이상하네. 네트워크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것도 사실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리니어로 그냥 하나 봐가지고 인풋 디멘전이 1이고 아웃풋이 이제 1이고 그냥 리니어로 받아가지고 바이어스도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파라미터 안 쓸 거예요. 파라미터 그러면 지금 웨이트만 줬으니까 하나 쓴 거네요. 그쵸?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그냥 x하고 y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MSE 로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을 하고 f옥을 한 1000번 여기는 그냥 우리 맨날 보는 코드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진행을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y가 1 1이라는 거는 b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b a b a b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 적합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X에 이제 데이터가 뭐 여기 0,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이게 일단 왜 그러냐면은 어 잠깐만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그래도 이거보단 잘 나올 텐데. 무조건 이렇게 되네. 그렇구나. 지금 X 모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WX 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X에다가 뭔가를 이제 W를 잘 곱해서 이제 Y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0에다가 뭔가를 잘 곱해서 1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1에다가 뭔가를 잘 곱해갖고 0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가능하겠다. 0을 곱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0에다가 뭔가를 또 잘 곱해서 1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0에다가 뭐를 잘 곱해서 1을 만드는 거는 못해요. 그건 불가능하고 1에다가 뭔가를 잘 곱해갖고 0을 만드는 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선이 뭐예요? 그냥 0을 학습하겠지. W를 0이라고 추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0도 0으로 가고 1도 0으로 가고 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도 못 맞추겠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맞는 거니까 요게 이제 최선이라 생각을 하겠죠. 그냥 이거는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요 네트워크로는 적합 자체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파라미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0이 있어갖고 지금 좀 머리가 아픈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0, 1, 0, 1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지 않고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는 마이너스 1로 잡고 하나는 1로 잡고 이렇게 두 개를 반대로 그러니까 곱해가지고 서로 셔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핑을 A를 마이너스 1로 잡고 B를 1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패를 보고 제가 즉석에서 만든 코드예요. A를 마이너스 1로 잡고 B를 1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듣도 보도 못한 인코딩이죠. 이거 이렇게 인코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엔 풀리긴 하는데 확장성이 없어요. 아무튼 근데 풀리긴 풀립니다. 그리고 왜 풀리는지 아는 것도 좀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런 게 주석으로 있지. 그 다음에 그 5개. 그러니까 처음 마이너스 1일 때는 1로,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1로. 이거는 매핑 찾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y는 wx 꼴이면 w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네트워크 파라미터 원 파라미터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y는 wx 꼴로 뭔가 네트워크를 짜주고 바이오스는 그냥 펄스로 할게요. 지금은 제가 거의 극도의 아낀 모드인데 그 파라미터를 그냥 하나하나 늘리는 거를 되게 신중하게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안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쭉 뻥튀기 하면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게 의미를 좀 잘 이해할 수 없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되게 하나하나 파라미터 아끼면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MSA 로스 그대로 쓸 거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쭉 진행을 하면은 얘를 하고 해야 되겠지? 얘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은 아마 마이너스 1 근처로 학습이 돼서 이렇게 적합이 되겠죠. 요거보다 좀 더 하면은 지금 2000번 돌리고 방금 한 번 더 눌렀으니까 4000번 돌린 거죠. 이런 식으로 붙게 되겠죠. 한 5000번 돌리면 이게 거의 붙습니다. 이게 붙는 게 그렇게 신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렇죠? 잘 찾았는데 그 딱 봐도 이거는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AB가 아니고 ABC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가지고 그 W 하나를 가지고 이 두 개의 값을 이제 표현하는 거는 이게 되게 특이한 이 문제에서만 되는 구조인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AB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A가 마이너스 1, B는 1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인코딩 되는 게 아니고 얘가 1, 0, 그 다음에 B는 0, 1 요렇게 인코딩 되는 게 여러 개 이제 캐릭터가 왔을 때 여러 개 문자열이 왔을 때 좀 더 확장이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C가 있으면 새로운 C가 온다고 이건 뭘로 할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C가 왔다고 해도 이렇게 하고 C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Y의 형태가 Y도 어차피 A, B, C니까 이러한 식으로 Y가 잡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최종적인 Y 햇을 만들어내기 이제 직전의 이제 상태에는 어떠한 그 3디멘전을 갖고 있는 벡터일 테고 A, B, C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 활성화 함수는 뭐가 되어야만 해요? 소프트맥스가 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야 확장이 용이하니까. 근데 이제 소프트맥스를 생각하기가 조금 이제 처음에 바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개의 클래스일 경우에는 시그모이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원래 코딩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확장이 용이할 텐데 우리 처음 했던 대로 0, 1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고 우리 실패했던 거 있죠. 요거를 다시 이제 도전을 할 거예요. 어차피 리니어는 해봤자 실패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파라미터를 조금 이제 더 쓰고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얘를 그 소프트맥스 아니 시그모이드로 마지막 라스트 레이어를 이제 리니어가 아닌 시그모이드로 바꿔주고 그 형태로 어떻게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아키텍처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장이 될 테니까요. 내가 아까 쓴 게 어디 갔지? 이건 지워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풀이 이제 1이랑 풀이 2가 있는데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실패한 거는 당연히 이제 실패할 것 같아서 실패한 거고 성공도 이제 그 성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양만 우리가 분석할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이제 확장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이제 풀긴 풀었는데 확장성이 없어. 그래갖고 아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는 있겠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두 번째는 그 아키텍처가 라스트 레이어가 이제 시그모이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어가 일단 시그모이드 형태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로 갈 거고 일단은 시그모이드 형태로 받을 거고 거기에서 그럼 이제 매핑을 A는 이제 0으로 하고 B는 1로 A는 0으로 하고 이제 B는 1로 매핑을 일단 해놓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형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세우면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아까랑 이제 똑같이 이제 바이어스만 있으니까, 아니 그 웨이트만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똑같고 로스 펑션은 BC with 로지스틱 로스를 써야 되겠죠. 그다음 아니면 이걸 쓰기 싫으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그모이드 레이어를 추가시킨 다음에 여기는 이제 BC 로스를 쓰거나 그다음 아담을 쓰고 네트워크를 이제 생성을 하면은 5,000번 정도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y는 이렇게 생겼고 y를 이제 10개 정도만 하면은 1이라는 거는 이제 b라는 소리고 0이라는 거는 a라는 소리죠. y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적합된 결과를 이제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여기에 시그모이드를 취해야지 되죠.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BC with 로지스틱 로스를 썼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시그모이드 레이어가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를 볼 때는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써줘야 되는데 이 시그모이드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냥 필요한 것도 이렇게 몇 개를 선언을 해놨습니다. 요렇게 이제 학습이 되는데 이게 그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이제 X에서 Y로 가는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X에다가 W를 곱할 수가 있어요. 뭔가 웨이트를 곱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취할 수가 있어요. 얘는 W를 곱하면 얼마지? 그냥 0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시그모이드 취하면 얼마가 되죠? 0.5가 되죠. 시그모이드 0은 0.5니까. 그렇죠? 이거 아직 살아있나? 이게 이제 x인데 시그모이드 이제 x는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플러스를 하면은 x가 이제 0일 때 0.5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그모이드를 이제 액티베이션 마지막 액티베이션으로 갖고 있으면 x가 이제 큰 양의 값일수록 1근초로 떨어지고 큰 음의 값일수록 0근초로 떨어지죠. 결국에는 얘는 출력이 0.5가 되고 이거는 그냥 고정 출력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 W를 뭐 어떻게 이제 바꿔도 어차피 WX의 시그모이드를 취하면 무조건 0.5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W를 곱하면은 W가 되겠지.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시그모이드를 취하면은 0과 1 사이로 이건 바뀔 수가 있죠. W 값을 내가 양수로 잡으면 1로 만들 수가 있고 음수로 잡으면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y는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웨이트 값을 음수로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음수로 이렇게 잡으면은 얘가 시그모이드가 걸리면은 0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얘가 지금 최선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쪽을 이제 맞추고 다른 쪽은 이게 항상 이제 0.5근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W만 곱하면은 이거는 어떠한 그거를 갖고 와도 파라미터 하나만 쓰면은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와도 이러한 구조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적합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한계예요.
이렇게 맞추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개의 초기값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크리티컬한 게 여기 있는 그 0 때문에 지금 뭔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0이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0이 아니면 되는 건데 0이 아니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코딩을 희한하게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x를 뭐 a를 마이너스 1로 하고 b를 1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게 싫으니까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바이어스를 쓰기로. 파라미터를 이제 하나 더 쓰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면은 wx 플러스 b 꼴이 되니까 여기도 숫자가 나오고 여기도 숫자가 나오고 그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잘 조정을 하면은 그나마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그 초기값을 좀 잘 줬는데 두 개의 파라미터를 쓴다는 거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이제 같이 쓴다는 의미고 매핑은 똑같이 하고 여기는 똑같고 그쵸? 여기는 이제 다 똑같은 코드이고 인풋이랑 아웃풋을 이제 1로 잡는 것도 똑같은데 바이어스를 true로 줬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함수를 이제 BC 위주 로지스틴 로스를 썼고 그 다음 아담 옵티마이저를 썼어요. 여기도 똑같고 그럼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여기가 이제 숫자가 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요러한 리니어 레이어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리니어 레이어에는 이렇게 오타가 나냐? 웨이트가 있고 우리가 바이어스도 넣어줬죠.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 디멘전에 맞춰갖고 제가 좀 다른 값으로 하드 코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좀 잘 주려고 제가 이거를 웨이트를 이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2.5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y는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2.5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x가 0이면은 0이면은 시그모이드 2.5가 되겠죠? 그러면은 1근처 y는 1근처 이렇게 되고 x가 1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모이드 마이너스 2.5가 되죠. 딱 그렇죠? 그러면은 y는 공교롭게도 내가 이제 이렇게 웨이트를 잡게 되면은 이게 x는 이제 0일 때 딱 2.5가 나오고 x는 1일 때 마이너스 2.5가 이제 딱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게 그 맞추다 보면은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원한 거는 x가 0일 때 x가 0이라는 거는 x가 a라는 의미예요. x가 이제 a일 때 y는 b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싶은 거고 x가 b일 때 y는 a라고 예측을 하고 싶은 건데 요 네트워크대로 하면은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고 그러면은 2.5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모이드를 취하면은 이게 지금 학습 전입니다. 제가 그냥 파라미터를 밀어 넣어가지고 만든 적합 결과인데 그 10개까지 이렇게 출력을 한 거를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걸어갖고 네트워크 X 통과시키면 이제 주황색으로 이게 초기 값이에요. 여기에서 학습을 조금만 진행을 해주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적합이 이제 잘 되겠죠. 점점 이게 비포 이게 애프터인데 점점 트루를 찾아가겠죠. 그래가지고 파라미터를 이제 두 개 쓰고 제가 이제 초기 값도 좀 좋게 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성공적으로 잘 학습이 됐습니다. 이거 초기 값을 나쁘게 줘도 성공적으로 학습이 되기는 해요. 좀 느리겠지. 그 다음 세 번째 풀이가 이제 똑같은 모양인데 제가 파라미터를 이제 나쁘게 줬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나쁘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제가 1근초로 떨어지게 일부러 만들었고 주황색을 여기 있는 주황색은 제가 0근초로 떨어지게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어차피 일부러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주황색을 0근초로 만들도록 아예 그냥 반대쪽으로 가도록 해놓고 이쪽에 있는 주황색을 아예 또 반대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일부러 초기값을 이렇게 멀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는 똑같고 그다음 인풋 피처, 아웃풋 피처 11, 그다음에 바이어스는 true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로스 펑션은 BC with 로지스틴 로스를 쓰고 여기도 다 똑같고 이번엔 초기 값을 제가 이렇게 그냥 하드 코딩을 했는데 그 아까랑 이제 반대로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적합 결과를 이제 살펴보니까 주황색이 이제 초기 값인데 얘는 이제 true가 이제 1로 가야 되는 건데 네트워크 X의 출력 결과는 이제 0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true는 이제 0에 있어야 되는데 네트워크 X의 출력 결과는 이제 1 근처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값을 제가 일부러 최대한 그 악랄하게 줘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아까보다 좀 많은 에포고랑 5,000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학습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이면은 아직 이제 그 덜 갔네요. 얘는 한 이제 0.45 정도인 것 같고 얘는 한 0.55 정도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요렇게 뭐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러한 모양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학습이 느릴 것 같은 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데 내가 이제 트루 값을 그 W하고 B를 딱 설정을 했는데 그 W하고 B가 이제 너무 멀게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가려면은 여기 있던 W 값은 잠깐만요. 여기는 마이너스 5에서 2.5로 시작을 했으니까 W가 이제 마이너스 5에서 설정이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W는 플러스 5에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플러스 5에서 설정이 되어 있던 게 쭉쭉쭉쭉 내려가 가지고 0까지 간 다음에 그게 다시 마이너스 5가 된 다음에 그게 다시 이제 마이너스 5보다 더 큰 값으로 점점 가고 그거에 맞춰갖고 바이오스도 이제 조금씩 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패스가 학습이 되는 경로가 어떠냐면은 마이너스 5에서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4로 간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간 다음에 마이너스 2로 간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가서 5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죠. 음수를 곱하면 되지 않나요? 음수를 곱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음수를 곱해주는 이제 메커니즘이 있으면은 학습이 좀 더 이제 괜찮고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오늘 아마 이거 근데 자꾸 뭔데 또 있는 거야? 지울까? 이거를 해야 되나 보다. 이 네트워크 X 해가지고 우리가 쭉 결과가 나오잖아요. 요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처음 5개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 forward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forward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X를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X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 X라는 거는 얘를 대신 수행을 한다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따가 나중에 클래스를 만들 건데 그 네트워크에서 뭔가 네트워크에서 X를 받아가지고 내가 YS를 계산해주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계산되는지 보통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네트워크하고 괄호하고 X라고 치게 되면 YS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 이제 구조가 forward를 하는 거랑 이제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forward라고 하는 메소드를 바꿀 수만 있다면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다면은 네트워크가 YS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일단은 했습니다. 그 다음 세 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쓸 때, 세 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쓴다면은, 그,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뭔가 부호를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아니네, 다르게 생각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웨이트를 하나 더 주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이어스를 내가 두 개 줄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인풋 피처는 정해진 거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아웃풋 피처를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출력에 있는 아웃풋 피처가 결국에는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에서 1로 가는 네트워크를 하나 더 이렇게 받아줘야지 위에 거랑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파라미터를 3개, 6개 쓰는 거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하나만 딱 이제 늘리는 방법은 여기에서 11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다가 무슨 넌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하나 걸어줘요. 그 다음에 넌리니어한 액티베이션의 출력 결과로 1로 또 받고 바이어스로 펄스로 하게 된다면은 넌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 예를 들면 렐루 같은 거는 학습할 파라미터가 없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빵개고 그 다음에 걸려있는 어떠한 이제 그 리니어 레이어에는 학습할 파라미터가 이제 하나 있게 돼가지고 총 이제 3개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3개의 파라미터를 쓰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걸 했구나. x하고 이제 y는 똑같이 설정을 하고 내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토치 n의 시퀀셜 이렇게 하고 토치 n의 1, 그 다음에 아웃풋 피처 1, 그 다음 바이어스 트루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에서 2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좀 쓰기 쉽죠. 이게 되게 째째하게 굴려 진짜. 통계학과 특이인 것 같아 이게. 뭐 시그모이드를 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제가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렐루를 건다고 칩시다. 이렇게 렐루를 이렇게 걸어줘요. 렐루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력으로 가는 거. 출력은 어차피 1이어야 되니까 아웃풋은 1이고 인풋은 1이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펄스로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1개가 되죠. 그 다음 얘는 0개. 총 3개가 되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이제 파라미터를 지금 1개, 그 다음 2개, 3개 이렇게까지 늘렸는데 3개로 거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키텍처가 왜냐하면 여기서 피처를 더 늘려버리게 되면 아웃풋 피처를 늘려버리게 되면은 여기는 그 아웃풋 피처도 이제 얘랑 이제 대등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학습할 파라미터가 이제 3개보다 훨씬 많게 되죠. 그리고 아, 그래. 이제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렐루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옵티마이저를 이제 생성해 가지고 학습을 시킬 건데, 우리가 지금 그 렐루를 쓰는 것보다 보통 언어, 그러니까 이 순환신경망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잘 활용하는 게 10H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하고 렐루하고 지금 액티베이션으로 우리가 10H는 배우진 않았지만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이제 많이 쓴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왜 좋은지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론이 없어요, 사실. 사실 그래갖고 렐루를 쓰기도 해, 요즘. 렐루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그 옛날에 신경망에서 그 액티베이션을 시그모이드를 많이 썼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우리 그 뭐 처음에 이제 신경망 수업 들으면은 뭐 뉴런 이러면서 막 생물 시간처럼 막 뭐 세포 이렇게 나오고 자극이 있으면 역치가 있었고 이렇게 뭐 전기 신호가 이렇게 한번 팍 올라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모델링하고 싶었던 거는데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팍 올라가는 게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웨이트를 되게 크게 주면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힌트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시그모이드를 많이 썼는데 그러한 이제 뭔가 이제 직관적인 건 없지만 렐로를 쓰니까 잘 되는데 해서 이제 렐로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요것도 처음에는 테네치를 쓰는 이제 직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언어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러니까 그 1이랑 뭔가 0 사이에 이렇게 파라메터를 학습할 때 우리 아까 이게 본 것처럼 그 지웠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5까지 이렇게 쭉 가거나 플러스 5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5까지 쭉 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연속적으로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문자열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A하고 B면은 A하고 B만 있는 거지 A, B 중간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카테고리라도 중간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1등이랑 2등이 있어. 근데 내가 1이라는 숫자가 있고 2라는 숫자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막 적합을 시키다가 내가 1.2 정도 이게 적합했다 그러면은 얘는 1등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고 2등이라고 하기엔 너무 잘하는데 뭐 이런 느낌일 수는 있잖아. 근데 이 A하고 B는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A가 아니면 B인 거니까 이게 확 이렇게 뒤집혀 갖고 셔플을 시키는 게 이제 학습을 좀 빨리빨리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호를 뒤집는 함수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테네치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실험을 할 건데 이게 어차피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론은 없으니까 실험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없으면 제가 항상 말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갖고 해보니까 이게 좋다더라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실험을 할 건데 하나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이제 20몇 번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네트워크를 이제 중간에 렐로를 안 주고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줘가지고 네트워크를 한 이제 20몇 번 학습해서 적합 결과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텐H를 써가지고 또 한 20몇 번 학습을 시킨 다음에 20몇 번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에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네트워크 만들어 갖고 한 뭐 200이든 300 에폭이든 쭉 적합을 시켜보고 그거를 또 적합시켜보고 이런 거를 한 20몇 번에 하면은 네트워크 X의 결과가 20몇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다 한번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네트워크 우리가 뭐 몇 번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한 75분 정도 이런 거를 토치해낸 시퀀셜하고 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귀찮죠. 그래가지고 네트워크를 뭔가 찍어낼 수 있는 함수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본론이에요. 네트워크를 찍어내는 함수를 만들 건데 원래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뭐 토치에는 뭐 시퀀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뭐 L1 그다음 A1 그다음에 L2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은 네트워크하고 X를 하게 되면 뭐가 수행되냐면은 X를 이제 L1을 통과시키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다가 A1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L2를 통과시킨다. 이러한 규칙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러한 규칙으로 정의를 했냐? 얘가 시퀀셜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요거를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정의된다는 거거든. 근데 모든 네트워크가 X가 들어가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레이어를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워드를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제 설계하는 것부터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는 문법이 있습니다. 우선 저번에 이제 제가 액티베이션 펑션 그러니까 유저 디파인 액티베이션 펑션을 정의할 때 시멘코 정리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이닛으로 이제 슈퍼 클래스에서 뭔가를 이제 이닛을 해주고 그다음에 포워드를 정의해주는 그러니까 X가 들어왔을 때 액티베이션 X가 이제 출력되게 하는 그 방식을 이제 정의해주는 거를 살펴봤었는데 요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슈퍼 클래스에서 필요한 메소드들을 다 들고 오고 마이 네트워크 1이라고 만듭니다. 마이 네트워크 1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리니어로 받고 그다음에 시그모이드로 받고 다시 이제 리니어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일단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빼고 요거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없애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되죠?
mynet 1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네트워크다 하면은 네트워크에는 지금 그냥 뭐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다가 내가 뭐 첫 번째 에런 레이어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오죠. 근데 내가 에런 레이어라는 거를 네트워크에 뭐 에런에다가 토치에는 리니어 인풋 피처 1 아웃풋 피처 1 그다음에 바이어스 트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네트워크에 에러 나면은 이제 내가 방금 만들었으니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이거 만들고 이렇게 넣고 싶은 게 아니고 만들 때 그냥 이게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용문법은 제가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셀프가 좀만 설명하자. 이 클래스 다 공부하셨죠? 안 했을 것 같아. 그 클래스가 뭔가 인스턴스를 만드는 어떤 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를 막 설명을 하면 되게 이제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틀 같은 건데 이 클래스에서 내가 이름을 얘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러한 뭐 ADSP라는 ADSP는 그거잖아. 자격증이잖아. 미쳤나 보다 내가 이제. ASDF 이러한 그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이름을 뭘로 만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L1이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여기에 있는 애도 이제 L1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뭐 요렇게 이름을 만들어도 여기에 내가 이렇게 뭐 했을 때 L1이 생기면 좋겠고 CCCC를 해도 여기 CCCCC 에런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이제 이러한 그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이러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 붕어 같은 존재라 생각하면 돼요. 붕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어떠한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애가 지금 얘 이름은 모른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인스턴스가 생성될지 그 이름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이름의 태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서 내가 만약에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근데 그 인스턴스가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을 갖고 있겠지. 그러면 그 태명 같은 거를 지어갖고 그 내가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그 아직 이름은 없지만 내가 이름을 그냥 태명을 셀프라고 지었다고 칩시다. 셀프에다가 에러는 그냥 내가 이거를 넣도록 하겠어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잖아. 그럼 CCCC의 에러에 이게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에도 에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이러한 역할도 해줘요. 그럼 이것도 이제 네트워크 이제 제대로 이름을 넣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수행이 돼야 되는데 수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forward를 정의하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얘는 지금 뭐하고 똑같은 거였냐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거였거든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였는데 얘는 우리가 지금 정의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forward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 줄 건데 일단 얘를 만들었으면은 액티베이션으로 요런 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런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forward를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거를 했을 때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네트워크에는 지금 L1도 있고 A1도 있고 그 다음에 L2도 있고 뭐 요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에 forward라는 게 없지만 내가 이제 정의를 한다면은 이제 이러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트워크에 L1에다가 내가 뭐 X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A1에다가 이거를 다시 통과시키고 그냥 네트워크의 L2에다가 이거를 다시 통과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얘가 이제 수행하도록 만들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forward라는 메소드를 쓰는데 첫 번째 입력은 무조건 얘를 셀프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forward는 어떠한 입력 x가 왔을 때 x가 이제 얘는 아까 우리가 했던 네트워크 요거랑 똑같죠. 지금 태명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A1을 통과시키고 A2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한 게 이제 Y 해시잖아요. 그럼 Y 햇을 그대로 리턴하는 게 forward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만든 이제 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이제 X를 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네트워크의 에러는 X에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A1을 연속으로 통과시키고 시퀀셜하게 L2를 통과시키고 이 결과하고 이게 이제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뭔가 클래스를 만들어 두면은 내가 마이넷 1이라는 거를 입력한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으면은 네트워크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데 그 네트워크는 그 토치 NN 시퀀셜에 그러니까 L1이랑 A1이랑 L2가 이렇게 시퀀셜하게 묶여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든 거하고 같은 효과를 줘요. 그리고 요거는 마이넷 2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다 똑같고 여기 중간을 렐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넷 3이라는 거를 만든 다 똑같고 탄젠트로 바꿨어요. 이거 돌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거 딱 돌리고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그모이드를 하는 거니까 요 네트워크에서 요 클래스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네트워크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한 이제 25번 정도 이제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적합 결과를 다 지켜볼 거예요. 일단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 x일 경우에는 적합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렐로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마지막에 10H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돌리기 전에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는 그냥 플러스라는 그림이고 그러니까 여기 4IJ 여기까지는 그냥 그 플러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코드는 이제 요 부분이고 나머지는 시각화를 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실질적인 코드인데 이 부분만 좀 떼어내서 살펴보면은 마이넷 1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아마 요런 게 이제 순서대로 실행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일 테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이제 그러니까 방금 만든 요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네요. 우리가 이제 맨날 보던 그 코드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까지 이제 실행이 되면은 네트워크 X에는 뭔가 이제 학습된 결과가 있을 거고 이때 이제 시그모이드를 취하게 되면은 우리 적합 결과가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i가 1, j가 1일 때는 이렇게 첫 번째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i가 1, j가 2일 때는 이렇게 두 번째 그림이 만들어지고 다시 학습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25번 정도 돌겠네요. 5 오니까. 그래서 25개의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고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시간이 없냐.